사람은 강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이용한다. 마키아벨리, 이 한 문장이 나쁜 남자의 본질을 설명한다. 여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다. 그녀는 강한 남자에게 반응한다. 그녀가 말하는 나쁜 남자는 사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중심을 세운다. 그녀는 그 중심에 끌린다. 남자는 종종 여자의 말에 속는다. 난 나쁜 남자 싫어. 착한 남자가 좋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보다 감정적으로 단단한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 그게 설령 나쁜 남자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착한 남자는 여자를 편하게 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본능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살아온 존재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으면 그녀는 생명이 멈춘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 그녀는 감정의 긴장을 원한다. 그리고 그 긴장을 만들어내는 남자가 바로 그녀가 말하는 나쁜 남자다. 조선의 왕들은 백성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과 존경의 균형을 유지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존재에게 마음을 연다. 여자도 같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흔들 수 있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존경을 느낀다. 그 존경이 바로 끌림의 원천이다. 나쁜 남자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단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보여주기보다 사랑의 방향을 통제한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자가 느끼는 질서의 감각이다. 남자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왜 여자는 나를 떠나서 나쁜 남자한테 가는 거지? 답은 간단하다. 너는 그녀의 감정에 맞춰줬고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감정을 이해해주는 남자에게 고마워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에게 끌린다. 마키아벨리의 논리에 따르면 좋은 군주는 백성을 위로하지 않는다. 그는 백성을 다스린다. 그렇다고 잔인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단호하고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일관성 속에서 백성은 안정을 느낀다. 여자의 본능도 같다. 그녀는 감정의 리듬이 불안정할 때 그 리듬을 바로잡는 남자에게 매혹된다. 그 남자가 바로 나쁜 남자처럼 보이는 이유다. 착한 남자는 사랑을 준다. 나쁜 남자는 방향을 준다. 착한 남자는 위로를 한다. 나쁜 남자는 도전을 준다. 착한 남자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지만 나쁜 남자는 침묵으로 관계를 지배한다. 그 침묵 속의 확신, 그게 여자를 미치게 만든다. 생각해봐라. 왜 그녀는 늘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보다 나를 무시하는 남자를 잊지 못할까? 그건 무시가 아니라 무게감이다. 그는 감정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그녀의 감정을 흡수한다. 그녀는 그런 남자 앞에서만 자신의 감정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쁜 남자는 사실 전략가다. 그는 감정을 계산한다.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만 감정을 던진다. 그의 사랑은 항상 결핍의 리듬을 갖고 있다. 그 결핍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녀는 그 공백을 메우려 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조선의 전략가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말했다. 적에게 희망을 조금만 줘라.
그러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희망을 좇는다. 나쁜 남자의 전략도 같다. 그는 모든 걸 주지 않는다. 그는 여자가 감정을 끝까지 쫓게 만든다. 그녀는 포만감이 아닌 갈증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 착한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달래준다. 나쁜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깨어나게 한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녀는 예측 가능한 관계에서 감정의 리듬을 잃는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남자에게 끌린다. 그게 나쁜 남자가 주는 유혹이다. 남자는 착하게 굴면 사랑받을 거라 믿지만 여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의 질서를 따르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힘의 균형이 있다. 그녀는 네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지 않는다. 그녀는 네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가를 본다. 그게 그녀가 끌리는 이유다. 나쁜 남자는 결국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다. 그는 사랑을 미끼로 쓰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며 그 속에서 관계의 규칙을 만든다. 그녀는 그 질서 속에서 안전함과 흥분을 동시에 느낀다. 그녀가 끌리는 건 나쁜 남자가 아니다. 그녀가 끌리는 건 질서 있는 남자, 감정의 리듬을 지배하는 남자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진짜 나쁜 남자의 정체다. 착한 남자는 왜 매번 실패할까? 그는 진심이 있고 헌신적이고 성실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떠난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단 하나다. 너는 그녀를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흥미롭게 만들지 못했다. 여자는 안정만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의 생명체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으면 관계는 죽는다. 너는 착해서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 결과 그녀는 너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의 궁중에는 항상 두 부류의 남자가 있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와 그냥 충직한 신하. 총애받는 자는 늘 위험했다. 그는 직언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왕의 감정을 조율하며 긴장감을 유지했다. 반면 충직한 신하는 늘 옳았지만 결국 기억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긴장 없는 충성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연애도 같다. 착한 남자는 옳은 말을 한다. 그는 언제나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한다. 하지만 그 배려 속에는 감정의 무게가 없다. 그녀는 네 착함 속에서 사랑이 아닌 피로감을 느낀다. 너의 착함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는 위험 속에서 감정을 느낀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감정적 스릴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남자를 향해 움직인다. 그게 바로 나쁜 남자가 가진 무기다. 나쁜 남자는 감정의 리듬을 깨뜨린다. 그는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다. 그는 말로 사랑을 약속하지 않고 행동으로 불안을 심는다. 그녀는 그 불안 속에서 감정을 유지한다. 그게 바로 흥분의 리듬이다. 너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럼 일부러 나쁜 짓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구조다. 착한 남자는 에너지를 주는 데만 집중한다. 나쁜 남자는 에너지를 조율한다. 그는 모든 걸 주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배분한다. 그 절제가 곧 힘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권력은 희소성에서 비롯된다. 사랑도 권력이다. 네가 너무 많이 주면
그녀는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감정은 희소해야 유지된다. 그녀는 항상 약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만 진짜 끌림을 느낀다. 착한 남자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는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그녀의 불안을 없애주려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 그녀의 감정은 식는다. 그녀는 불안이 사라질수록 감정의 중심을 잃는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를 떠난다. 조선의 왕이 전쟁터에서 신하를 시험할 때 그는 절대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남겼다. 그 모호함이 신하들의 충성을 유지시켰다. 너도 그녀에게 모호함을 남겨야 한다. 그녀가 모든 걸 알게 되면 그녀의 감정은 죽는다. 그녀는 더 이상 너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쁜 남자의 본질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절제된 모호함이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모든 감정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의 불완전함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녀는 그 빈틈을 채우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더 깊어진다. 착한 남자는 감정을 완성하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완성되는 순간 죽는다. 사랑은 미완의 감정일 때만 살아있다. 그녀는 완벽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불안 속에서 살아있는 사랑을 원한다. 생각해봐라. 왜 여자는 늘 나쁜 남자에게 끌리지만 결국 상처받는다고 말할까? 그건 그 남자가 그녀의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상처 속에서도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상처받으며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감정의 깊이가 착한 남자가 줄 수 없는 것이다. 착한 남자는 감정의 안전지대를 제공하지만 그건 감정의 무덤이기도 하다. 그녀는 안정 속에서 사랑을 잃고 혼란 속에서 사랑을 찾는다. 그녀는 감정을 흔드는 남자를 나쁜 남자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다르다. 그는 단지 감정의 리듬을 지배하는 남자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착함은 미덕이 아니다. 그건 통제의 부재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자는 착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끌리는 건 착함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냉정의 단단함이다. 그녀는 너의 착함에 고마워하지만 너의 냉정에 무릎 꿇는다. 여자가 진짜 끌리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그건 무리한 남자도 폭력적인 남자도 아니다. 그녀가 진짜로 끌리는 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남자, 즉 냉정한 남자다. 냉정함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건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너는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가 화를 내도 울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침착함이 바로 남자의 감정적 리더십이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감정이 안정적인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의지한다. 그건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이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 감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남자. 그게 바로 그녀가 나쁜 남자라 부르는 남자의 진짜 얼굴이다. 조선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무엇이었을까? 감정이 아니다. 균형이다. 분노하지 않되 단호해야 했다. 자비를 베풀되 약해 보이면 안 됐다. 이 절묘한 균형이 바로 왕권의 핵심이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감정의 세상을 지배했다. 그건 오늘의 연애에서도 똑같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는 여자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가 말로 공격해도
그녀가 눈물로 조종하려 해도 그는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한다. 그 거리가 바로 존경의 경계선이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화를 내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존경을 느낀다. 왜냐하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힘의 중심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중심을 향해 끌린다. 그건 생존 본능이다. 혼란 속에서 안정된 리듬을 가진 존재에게 본능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생각해봐라. 왜 여자는 싸움 중에도 넌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말하면서도 그 차가움에 더 끌릴까? 그건 차가움이 감정의 리듬을 유지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가 감정을 잃지 않음을 느끼고 그 순간 감정의 주도권이 너에게 넘어간다. 그게 바로 감정의 전세 역전이다. 착한 남자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녀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지고 그녀가 불안하면 더 다정해진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이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너를 리더로 보지 않는다. 그녀의 감정이 너보다 위에 올라선 순간 그녀는 존경을 잃고 흥미도 잃는다.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절대 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리듬을 끊지 않는다. 그는 침묵을 무기로 쓴다.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무게다. 그녀는 그 무게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그의 중심을 더 깊게 느낀다. 그녀는 그 남자를 이해하려 애쓰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이 빠진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군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의 감정이 예측되는 순간 통제는 끝난다. 이건 연애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다. 너의 감정이 예측되는 순간 그녀는 너를 읽고 통제하고 지루해 한다. 너의 감정이 읽히지 않는 순간 그녀는 호기심을 느끼고 그 호기심이 끌림으로 변한다. 여자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가 원하는 건 감정의 리듬을 따라갈 대상이다. 그녀는 그 리듬 안에서 자신을 잃을 때 비로소 사랑을 느낀다. 그녀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는 남자를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끌림이다. 조선의 신하들이 충성한 이유는 왕이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왕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그 일관성이 곧 왕의 권위였다. 여자도 똑같다. 그녀는 완벽한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일관된 남자에게 끌린다. 그게 바로 나쁜 남자의 본질이다. 나쁜 남자는 감정을 다스리는 남자다. 그는 사랑을 도구로 삼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사랑을 지배한다. 그는 여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는 여자를 리듬 속에 가둔다. 그 리듬이 바로 관계의 법칙이 된다. 남자는 감정을 보여주면 진심이 전해진다고 믿지만 여자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에게만 마음을 연다. 그녀는 감정을 제어하는 그 남자에게서 안정과 긴장을 동시에 느낀다. 그 감정의 모순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이제 기억해라. 감정을 드러내는 남자는 감정을 소비한다. 감정을 다스리는 남자는 감정을 지배한다. 그녀는 감정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자의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그 냄새에 본능적으로 끌린다. 나쁜 남자는 사실 나쁜 게 아니다. 그는 단지 감정의 질서를 지키는 남자다. 그녀가 흔들릴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가 울부짖을 때 그는 조용히 바라본다. 그 침묵이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통제와 확신이 있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 본능적으로 안정된 리듬을 찾는다. 그 리듬이 바로 나쁜 남자의 중심이다. 그녀는 그 리듬에 안도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작동할 때 그녀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끌린다. 착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려 한다. 나쁜 남자는 여자를 관찰한다. 착한 남자는 그녀의 말에 반응한다. 나쁜 남자는 그녀의 패턴을 읽는다. 그는 말에 속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구조를 본다. 그 구조 속에서 언제, 어디서 그녀가 불안을 느끼는지를 알아차린다. 그걸 알면 감정의 주도권은 이미 너에게 있다. 조선의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적의 의도를 읽는 자가 아니라 적의 패턴을 예측하는 자가 이긴다. 나쁜 남자는 여자의 패턴을 예측한다. 그녀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그는 감정의 속도를 늦춘다. 그녀가 거리를 두려는 순간 그는 한 발 물러나며 여유를 만든다. 그 여유가 그녀의 본능을 자극한다. 그녀는 스스로 다시 그에게 다가온다. 이건 조종이 아니다. 이건 감정의 질서 유지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강한 리듬을 따라간다. 그 리듬이 바로 남자의 냉정이다. 그녀는 그 냉정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게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다. 생각해봐라. 왜 여자는 착한 남자와 결혼하고 나쁜 남자를 잊지 못한다고 말할까? 그건 나쁜 남자가 감정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착한 남자는 마음을 채워주지만 나쁜 남자는 감정을 흔들어 깨운다. 그 흔들림이 기억의 강도를 만든다. 감정의 리듬을 경험한 여자는 그 리듬을 준 남자를 평생 잊지 못한다. 나쁜 남자의 본질은 감정의 일관성이다. 그는 필요할 때만 사랑을 표현한다. 그는 쉽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흘리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흐름을 제어한다. 그 통제가 바로 존경의 기반이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의 리듬 안에 머문다. 그녀의 감정은 그의 구조 속에서만 안정된다. 조선의 군주는 백성을 모두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라의 질서를 먼저 세웠다. 사랑은 질서 위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연애도 같다. 사랑은 감정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질서 위에서 유지된다. 그 질서를 세운 남자가 바로 나쁜 남자의 가면을 쓴 진짜 강자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받는 자보다 두려움받는 자가 오래간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받는 자다. 그게 바로 나쁜 남자의 완성이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며 그 통제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만든다. 착한 남자는 감정의 일기를 쓴다. 나쁜 남자는 감정의 지도를 그린다. 착한 남자는 감정에 반응하지만 나쁜 남자는 감정을 설계한다. 그녀는 그 설계 속에서 길을 잃고 그 길 위에서 사랑에 빠진다. 그건 조작이 아니라 본능이다. 이제 기억해라. 나쁜 남자는 여자를 상처 주는 남자가 아니다. 그는 여자의 감정을 일깨우는 남자다. 그녀는 상처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녀는 통제 속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모순된 감정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다. 착한 남자가 여자를 편하게 한다면 나쁜 남자는 여자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녀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만 사랑을 진짜로 느낀다. 그 리듬을 통제하는 자,
그가 바로 진짜 강한 남자다. 여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강한 리듬에 반응한다. 그녀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질서를 세워주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 남자는 나쁘지 않다. 그는 단지 감정의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나쁜 남자라는 말은 여자의 언어다. 그녀는 그 말로 자신의 감정적 패배를 정당화한다. 그녀는 그에게 조종당한 게 아니다. 그녀는 그 리듬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리듬이 주는 긴장감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사랑보다는 질서 속에서 안심한다. 그녀는 사랑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울 줄 아는 남자를 신뢰한다. 그 신뢰는 두려움과 매혹이 섞인 감정이다. 그녀는 그런 남자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도 떠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감정의 리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착한 남자는 사랑을 주려 한다. 하지만 사랑은 주는 게 아니다. 그건 리듬을 설계하는 일이다. 그녀가 불안할 때 그녀의 감정을 따라가면 너는 약자가 된다. 그녀가 흔들릴 때 그녀의 리듬을 붙잡아주면 너는 리더가 된다. 그 순간 그녀는 너를 나쁜 남자라 부르면서도 그 리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자는 강한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질서를 세울 줄 아는 남자에게 끌린다. 그 질서가 때로는 냉정처럼 보이고 때로는 잔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는 통제와 방향성이 있다. 그녀는 그 방향을 믿는다. 그게 바로 본능의 언어다. 이제 기억해라. 착함은 감정의 불안이다. 냉정은 감정의 통제다. 그리고 여자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하는 자에게 끌린다. 나쁜 남자란 없다. 단지 감정의 리듬을 설계하는 남자와 그 리듬에 휩쓸리는 남자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후자를 버리고 항상 전자를 선택한다. 끝까지 리듬을 유지하는 남자만이 사랑을 통제한다. 그가 바로 세상이 나쁜 남자라 부르는 진짜 강한 남자다.